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얼굴이 하나씩은 있다고들 하죠. 저에게는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도려내고 내 어린 딸의 아버지를 뺏어가고 나를 평생 피눈물 속에 살게 했던 그 여자. 그 여자를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그 화려한 한정식집 복도. 바닥에 깔린 카펫이 너무 푹신해서 마치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어머, 사돈 어른 되실 분인가 봐요. 문이 열리고 그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이미희. 20년 전 내 남편의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보다 더 선명했던 그 얼굴. 세월이 흘러 주름은 좀 생겼지만 그 특유의 비열한 눈매와 입가의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금쪽 같은 딸 지은이의 예비 시어머니라니요. 이게 정녕 신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악마의 저주입니까?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준기 씨 어머니셔. 정말 미인이시지? 라고 속삭이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이대로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아서 그저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죠. 그 여자 이미희는 나를 알아본 걸까요?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요, 지은 양아버니 라며 손을 내밀더군요. 그 손, 20년 전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던 그 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합니다. 지은이가 겨우 4살이었죠. 남편은 며칠째 외박을 밥 먹듯 했고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모텔 영수증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을 때 언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저씨가 이제 언니 싫다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애 생각해서라도 좋게 갈라서지?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낡은 가구 취급하며 비웃었죠. 결국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서 집을 나갔고 저는 그 어린 지은이를 품에 안고 찬 바닥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보며 지은이 우유값을 걱정하던 그 지옥 같은 세월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온몸에 휘감은 명품백,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내 딸의 예비시댁이 재력가라는 소리는 그렇지만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난 걸까요? 또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얻어낸 전리품일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딸을 저 여자의 며느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딸의 인생까지 저 여자의 소나귀에 넣겠다고요? 하지만 우리 지은이는 준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빠 없이 자라 사랑에 목말랐던 아이인데 이 결혼이 무너지면 우리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화장실로 가는 이미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마주선 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죠. 너, 나 알지? 어머, 사돈 어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시더니 정말 어디 아프신가 보네. 이미희, 발뺌하지 마. 너가 우리 남편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었어? 너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너가 어떻게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냐고. 제 고함에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 고치던 립스틱을 천천히 닫고는 거울을 통해 나를 서늘하게 쳐다보더군요. 조용히 해. 애들 듣겠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 딸,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죽겠다던데 당신이 망칠 거야? 그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준기한테 당신이 옛날에 얼마나 추하게 매달렸는지 다 말하기 전에. 그 여자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독해졌죠. 지은이의 행복을 인질로 잡고 나를 협박하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되실 분 참 우아하시지. 나 예뻐해 주실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여자가 실은 네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자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침묵하면 너는 홍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여자의 독리에 너마저 물려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내 원수와 사돈이 되어 평생을 영격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이 판을 뒤엎어야 할까요? 저 여자의 추악한 과거를 내 딸이 알게 된다면 과연 지은이는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미희, 너가 내 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꼴은 절대로 못 봐. 너가 그 우아한 가면을 쓰고 우리 지은이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꿈 깨.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은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려 한다. 여러분, 지옥 같은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년 이미희의 그 가증스러운 미소가 천장에 떠다녀서 한숨도 잘 수가 없더군요. 옆방에서 곤히 자는 우리 지은이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나 피부관리 받으라고 회원권 끊어주셨어. 너무 좋으신 분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당장이라도 가서 그 회원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지 하고 뺏은 돈으로 생색을 내다니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지키려면 내가 악마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20년 전 힘없고 순진해서 남편을 뺏겼던 그 젊은 날의 해자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지요. 이미희, 지금은 우아한 재벌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근본은 어디 안 가는 법입니다. 20년 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입이 쌌던 박여산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긴 온갖 소문의 집합소니까요. 은밀하게 속삭이듯 낡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파마로드를 만 머리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박여사는 저를 한눈에 알아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은이 엄마 아니여?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박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던졌죠. 박여사님, 저 사실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해서요. 우리 지은이가 결혼할 집안이 글쎄 옛날 그 여자 이미희가 시어머니가 된다네요. 예상대로 미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여사는 손뼉을 치며 난리를 쳤죠. 그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근데 자기야, 그거 알아? 그년 지금 남편, 그 병원장 양반도 원래 유부남이었잖아. 그년이 아주 작정을 하고 꼬리쳐서 그 집 본처 쫓아내고 들어앉은 거요. 하여간 남자 등쳐먹는 재주는 타고났다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제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자리를 꿰찬 거였군요. 하지만 박 여사의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년 지금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웬 새파랗게 젊은 놈이랑 들락거린다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그년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20년 전엔 유부남을 홀리더니 이제는 재벌 남편을 두고 새파란 제비랑 놀아나고 있다고요? 이미희, 너는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구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 여사가 알려준 강남의 그 오피스텔 주소. 저는 그날부터 제 낡은 경차를 끌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썬팅도 제대로 안 된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혹시라도 그년 차를 놓칠까봐 눈 한 번 제대로 깜빡이지 못했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년의 고급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20년 전엔 유부남을 홀리더니 이제는 재벌 남편을 두고 새파란 제비랑 놀아나고 있다고요? 이미희, 너는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구나.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폭탄을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그년의 남편에게 보낼까? 아니면 아들 준기에게? 아니요. 그러면 우리 지은이 결혼식도 같이 날아갑니다. 저는 더 영리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젯밤 찍은 사진 중 가장 적나라한 사진 한 장을 인화해서 곱게 접어넣었죠. 메시지 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면 알 테니까요. 그리고는 퀵서비스를 불러 그녀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지은 엄마로 해서요. 겉으로는 사돈에게 보내는 예의 바른 선물이지만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셈이죠. 퀵서비스 기사님에게 배송 완료 문자를 받은 지 정확히 30분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주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여? 이게 뭐여? 이거 당장 안 치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비명소리.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 사돈어른,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제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 스카프, 사돈어른이랑 같이 있던 그 젊은 친구한테도 참 잘 어울릴 것 같던데요? 너 이 미친, 너 이거 누구한테 보여줬어? 준기가 봤어? 그 이거 봤냐고?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미희, 잘 들어. 20년 전엔 네가 이겼을지 몰라도 이번은 달라.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해봐. 그땐 이 사진 네 남편 책상 위에 그리고 네 아들 준기 손에 쥐어줄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신의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 연극이 깨질까 봐 두려운 거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희, 네가 쌓아올린 그 가짜 성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게. 네가 가진 돈, 명예, 그리고 네 아들의 사랑까지.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박탈감을 너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 더러운 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너를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 테니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모든 주도권을 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미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밑바닥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뱀은 머리를 밟았을 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법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퀵서비스로 보낸 사진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뒤 지은이가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서 말이죠. 엄마, 이것 좀 봐. 어머님이 예단 생략하자더니 대신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코트랑 가방을 다 사주셨어. 세상에, 나 진짜 사랑받나 봐. 지은이가 들고 있는 그 명품 코트. 그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보내는 이미희의 경고장이었죠. 네가 사진으로 나를 협박해? 나는 네 딸을 돈으로 발밑에 두겠어. 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 속이 뒤집혔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희는 아예 대놓고 우리 지은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느니 같이 전시회를 가자느니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너무 세련되고 배울 게 많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원수의 품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딸을 보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지은아, 그 집 시어머니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사람이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엄마, 혹시 질투해? 어머님이 엄마한테도 전해달라고 명품 스카프 주셨는데 왜 그래 정말? 지은아, 그 스카프가 엄마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걸 너는 왜 모르니? 그 여자가 20년 전에 엄마 인생을 어떻게 도려냈는지 알면 네가 그 품에서 웃을 수 있겠니?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제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화장실이나 전화가 아닌 탁 트인 공원 벤치였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사모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돈, 연락도 없이. 사진 찍느라 바쁠 텐데 무슨 일로 보자고 했대? 이미희, 내 딸한테 장난질하지 마. 돈으로 애 환심 사서 어쩌겠다는 거야. 네 추잡한 사진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거 잊었어? 그런데
이미희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훅 숙이더군요. 그 눈빛, 20년 전 내 남편을 뺐을 때 그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 이혜자, 착각하지 마. 네가 그 사진 뿌리면 내 인생만 망가질 것 같니? 아니, 우리 준기랑 내 딸 지은이 결혼이 먼저 박살나겠지. 지은이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자기 엄마 인생 망친 여자 아들이랑 결혼하려 했다는 걸 알면 아마 평생 남자 못 믿고 살걸? 너, 딸 인생 망치고 싶어? 그녀는 지은이의 상처를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지은이가 진실을 알고 무너지는 것, 그걸 이미희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너, 네 전남편, 그러니까 네 지은이 친아빠,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내가 그 양반 소식도 좀 알고 있는데 지은이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참 볼만하겠어. 그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기를 바랐던 그 사람의 소식까지. 이미희는 저를 옥죄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수법이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유히 공원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벤치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도리어 그 칼끝이 제 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이미희, 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엄마는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네가 지은이를 인질로 잡았다면 나는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준기라는 아들을 흔들어 줄게. 저는 그날 저녁 사위가 될 준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기군, 나 지은이 엄마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지은이한텐 비밀로 하고. 준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장모님, 제가 그리로 갈까요? 미안하다, 준기야. 너는 참 좋은 청년이지. 하지만 네 엄마가 지은이와 나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크구나. 이제 너도 알아야겠다. 네가 존경하는 그 우아한 어머니가 사실은 어떤 악마였는지. 약속 장소로 나가는 제 손에는 사진 뭉치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희, 네가 지은이를 건드렸으니 나도 네 소중한 아들을 건드려줄게. 과연 준기가 이 진실을 알고도 너를 예전처럼 볼 수 있을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미희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사위가 될 준기군의 세상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내 딸 지은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곧이어 준기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더군요.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은이 몰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이 청년은 죄가 없는데 저 독사 같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이 아이의 유일한 죄라면 죄겠지요. 준기군,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건 지은이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갔습니다. 준기군은 영문도 모른 채 귀를 기울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갈색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보게. 자네 어머니, 아니 이미희 씨에 관한 걸세. 준기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준기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미희가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밀회를 즐기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기군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그럴 리가요.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이거 합성 아닙니까? 합성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자네 어머니가 요즘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들인 자네가 정말 몰랐나? 제 질문에 준기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으론 어머니의 수상했던 행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겠지요. 준기군, 나는 내 딸 지은이가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받는 꼴 못 보네. 20년 전 자네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게 자네가 존경하던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야.
준기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한테 이러실 수가. 그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그 눈물을 보는데 가슴이 시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 딸이 죽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비명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더군요. 이혜자, 너 결국 내 아들을 건드렸니? 그래, 네가 내 아들을 울렸어? 이미희, 네 아들을 울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 추악한 행실이 네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라고. 이제 어쩔래? 준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좋아, 너만 무기를 가진 줄 알아? 네 딸 지은이, 친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도박빛에 쫓겨서 네 이름만 팔고 다니는 그 인간, 내가 지은이 결혼식장에 직접 데려다 줄까? 이미희, 너 정말... 내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인간, 지은이 기억 속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 파렴치한 인간을 들먹이다니요. 이미희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지은이 아빠가 나타나면 지은이 결혼식은 하수라장이 되겠지. 네 사위 준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저 신부 아빠가 저런 쓰레기라니 하고 말이야. 네가 시작한 전쟁이야, 혜자야.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전화기가 끊기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희의 발악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 꺼낸 칼이 오히려 딸의 지우고 싶은 과거를 불러내는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위에게 진실을 말해 이미희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내 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파려 합니다. 지은이가 아빠의 생존 소식을, 그것도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알게 된다면 내 딸은 정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이미희, 네가 지은이 아빠를 끌어들인다면 나는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네 남편, 그 병원장에게 직접 가겠어. 누가 먼저 파멸하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지은이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제가 준기군에게 주었던 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준기 씨한테 이런 걸 줬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지은아, 네가 그걸 어떻게... 제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결국 제 딸의 가슴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그저 어른들의 푸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심정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꽂은 건 원수 이미희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그 추잡한 사진들을 보며 지은이는 저를 괴물 보듯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래? 준기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준기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엄마가 어떻게 그런 비열한 뒷조사를 해서 준기 씨를 올려? 지은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또 그 소리! 20년 전 일이라며? 아빠가 바람 피운 게 왜 그분 탓이야? 엄마가 부족해서 아빠가 나간 걸 왜 이제 와서 상관없는 사람한테 화푸르냐고? 엄마가 부족해서... 그 한마디에 제 2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팔출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저 아이를 입히고 먹였는데 돌아오는 건 상간녀를 두둔하는 딸의 원망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미희가 마련해줬다는 오피스텔로 가겠다면서요. 이미희, 네 승리구나. 내 딸의 마음까지 도려내서 네 옆에 앉히다니.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다. 네가 내 딸을 인질로 잡았다면 나는 네가 가진 그 화려한 성벽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저는 곧장 이미희의 남편 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 로비는 화려하기 그지없더군요. 그 화려함 속에 얼마나 많은 여자의 눈물이 섞여 있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원장실 앞으로 다가갔을 때 제 앞을 막아선 건 비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희였습니다. 어머, 혜자야, 여기까지 웬일이니? 우리 남편 만나서 내 사진이라도 보여주게?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비켜. 네 남편도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지. 젊은 놈이랑 놀아나면서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 그런데
이미희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남편, 그 양반 내가 딴 놈 만나는 거 이미 알아. 그 양반도 지금 간호사 하나랑 살림 차렸거든. 우리는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네가 사진 100장을 가져와 봐라. 그 양반이 눈 하나 깜짝하나. 세상에, 이런 지옥 같은 집안이 또 있을까요? 사랑도 신뢰도 없는 껍데기뿐인 집안. 그런데 우리 지은이가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려 하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자 이미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참, 혜자야. 손님이 너 기다리신다? 아까 말했지? 지은이 아빠. 화면 속엔 웬 초라하고 꾀지지한 남자가 고깃집에서 허겁지겁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도박에 미쳐 처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인간, 김철수였습니다. 이미희, 너 정말 끝까지. 내일 지은이 오피스텔로 그 양반 보낼 거야. 지은아, 아빠다 하면서 나타나면 지은이가 참 좋아하겠지? 아, 그리고 그 양반 사채 빚이 3억이라네? 지은이가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 그 아빠라는 인간이 다 가져가겠지. 안 그러니? 이미희는 제 딸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은이에게 아빠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은이의 등에 빨대를 꽂을 거메리를 던져주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 길로 지은이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문 좀 열어봐.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 인간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지은아. 복도에 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면 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지저분한 점퍼 차림의 김철수가 비틀거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그 인간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 혜자 아니야? 야, 너 여전히 이쁘네. 우리 딸 지은이가 여기서 산다며. 이미 사모님이 다 알려주더라고. 여러분, 제 눈앞에 악마와 망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내 딸을 돈으로 매수하고 하나는 내 딸의 인생을 빨아먹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이미희, 너희들이 내 딸을 건든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죽여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말은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 저는 가방 속에서 아까 이미희의 병원을 나오며 챙겼던 날카로운 메스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잊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저 비굴한 인간, 김철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 그 비겁한 눈빛 그대로더군요. 저 인간은 망령이 아니라 내 딸의 인생을 갉아먹으러 온 악귀였습니다. 김철수,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네가 사람이니? 네 딸 결혼 소식을 이미희한테 듣고 그냥 앞잡이가 돼서 여길 와? 제 목소리는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쇳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메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 손으로 저 인간의 심장을 찔러서라도 지은이 곁에 못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혜자야, 나도 아빠잖아. 지은이 예비 시어머니가 돈도 주고 지은이 보고 싶으면 가라고 주소까지 주는데 내가 안 오냐? 나 빚 때문에 죽게 생겼어. 지은이 돈 좀 있다며. 아빠? 돈? 그 단어들이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메스를 꺼내 김철수의 목덜미를 쳐놨습니다. 죽어. 너랑 이미희랑 같이 죽어버려. 그래야 내 딸이 살아. 복도에 제 비명과 김철수의 당황한 신음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였습니다. 밖에 소란에 문을 연 지은이가 메스를 들고 자기 아빠를 위협하는 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지은이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제 손끝이 겨눈 초라하고 지저분한 남자에게로 향했죠. 지은아, 보지마, 들어가. 하지만 지은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그 와중에 지은이를 알아보고는 바닥을 기어 지은이의 다리를 붙잡더군요. 지은아, 아빠다. 네 아빠 김철수야. 엄마가 나 죽이려고 해. 살려줘.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그것도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 다리를 붙잡고 구걸하는 모습.
이미희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지은이는 메스를 들린 채와 김철수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미희, 너는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김철수를 죽이게 하거나 지은이가 나를 살인자로 기억하게 만들려 했던 거니? 저는 메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더군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아주 경쾌하고 우아한 소리. 이미희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수라장을 구경하러 온 관객처럼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 양, 괜찮아요? 사도 너를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한테 칼을 휘두르다니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은 양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미희, 네가 다 짠 판이잖아. 이미희는 제 말은 무시한 채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지은 양, 이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위험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저 인간은 내가 사람 시켜서 처리할 테니까. 지은이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고 이미희의 품으로 파고들더군요. 엄마, 무서워. 엄마 정말 미쳤어? 왜 이래 정말? 지은이의 눈에는 저에 대한 혐오만이 남았습니다. 이미희는 지은이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고 저는 복도에 남겨진 김철수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희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메스를 들건 김철수를 죽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미희의 병원을 나오면서 박 원장의 비밀장부 파일을 담긴 USB를 훔쳐냈습니다. 그년이 지은이와 김철수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저는 그 집안의 목줄을 줄 진짜 무기를 챙긴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방이 막힌 방에 갇혔습니다. 딸은 나를 혐오하고 남편은 망령이 되어 돌아왔으며 원수는 내 딸을 품에 안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미희, 네가 지은이를 데려간 걸 후회하게 해주마. 네가 가진 그 가짜 명예와 돈, 그리고 네 아들 준기까지 내가 가진 이 USB 하나로 제가 되어 사라지게 해줄게. 저는 김철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김철수, 너 돈 필요하지? 3억이 아니라 30억 벌게 해줄게. 대신 시키는 대로 해. 이미 그년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자고. 제 눈앞에 김철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악마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미희, 네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여러분, 악마를 잡으려면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정답이더군요. 제 눈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 인간, 20년 전 저를 버린 전 남편 김철수를 보며 저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같은 인간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더군요. 이미희가 던진 이 망령을 제가 다시 그년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잘 들어. 네 빚 3억? 이미희가 줄 것 같아? 그녀는 너를 이용만 하고 다시 시궁창에 버릴 거야.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이미희 그년이 숨겨둔 비자금을 챙길 수 있어. 선택해. 이미희의 사냥개가 될래? 아니면 나와 함께 그년의 주인이 될래? 이미희 비자금? 그게 정말이야? 야, 혜자야. 너 독해졌다. 좋아. 내가 뭘 하면 돼? 저는 김철수에게 이미희가 젊은 내연남과 드나들던 오피스텔 열쇠 복사본을 줬습니다. 이미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장소에 가장 마주치기 싫은 전 남편을 밀어넣은 거죠. 가서 그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네가 아는 가장 추잡하고 비굴한 방법으로 그년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든 행패를 부리든 마음대로 해. 김철수를 보낸 뒤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박 원장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훔쳐낸 비밀장부 USB가 들어있었죠. 이번엔 비서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이미희가 지은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 있는 사이 빈성을 공략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박 원장님, 사돈 되실 분이 갑자기 찾아와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저를 반기게 되실 겁니다. 저는 박 원장의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USB 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불법 리베이트 내역과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그 돈 중 상당수가 이미희의 개인 계좌를 거쳐 그녀의 젊은 내연남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들까지. 박 원장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하더군요. 원장님,
뒷조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희 씨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원장님 돈으로 절민 남자 뒷바라지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신 건 아니시죠? 이 장부 검찰에 넘어가면 원장님 병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원장은 이빨을 갈더군요. 이미희, 이 미친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애초에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로 맺어진 껍데기였으니까요. 자신의 재산과 명예가 위협받는 순간 박 원장에게 이미희는 그저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금쯤 이미희의 집에서 행복한 예비며느리 연극을 하고 있을 우리 지윤이 때문이었죠. 박 원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미희를 무너뜨릴 때 제 딸 지윤이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박 원장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희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이미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피스텔로 가봐. 네 남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희는 미친 듯이 오피스텔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전 남편 김철수였겠죠. 지은이도 그 광경을 목격해야 합니다. 이미희가 얼마나 추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모든 패는 던져졌습니다. 이미희의 내연남, 비자금, 그리고 전 남편의 난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질 때 이미희가 쌓아올린 우아한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했지? 그 과정이 조금 아프더라도 견뎌야 한다. 그래야 네 인생에서 저 악마를 영원히 도려낼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 복도에 도착했을 때 안에선 이미 비명과 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더군요. 준기군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준기군, 자네 어머니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자네 눈으로 직접 보게. 이게 자네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야.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오피스텔 안에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욕설과 비명이 뒤섞인 그 역겨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양주병과 명품 옷가지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술에 취해 눈이 풀린 김철수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야, 이미희, 돈 내놓으라고. 3억 준다며? 내 딸 인생 망쳐주는 대가로 돈 준다며? 그리고 그 구석에서 천하의 이미희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공포에 질려 딸고 있었습니다. 우아했던 재벌과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밑바닥 인생에게 약점을 잡힌 초라한 중년 여자만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제 심장을 멈추게 한 건 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던 카람, 바로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이미희가 저를 협박하려고 지은이를 이 더러운 곳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 남자 누구예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냐고요? 제 뒤따라 들어온 준기군이 이 참상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이미희가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준기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미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관객이었던 아들에게 무대 뒤에 추악한 민낯을 들켜버린 배우의 얼굴이었죠. 준기야, 오해다. 이거 다 함정이야. 저 여자, 너 장모될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전 남편 사주에서 나 협박하는 거라고. 난 피해자야. 피해자? 이미희, 아직도 연극이 하고 싶니? 네 입으로 말해봐. 이 오피스텔 누구 명이야? 네가 매달 꽂아주던 생활비 받아 쓰던 그 젊은 남자 지금 어디 숨겼어? 그때 술에 취한 김철수가 비틀거리며 이미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 사모님아, 거짓말 좀 그만해. 네가 그랬잖아. 해자 전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돈 준다고. 지은이 결혼자금 내가 다 뜯어가게 도와준다며. 왜 딴소리야? 김철수의 그 한마디,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지은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이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신경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저 아저씨가 하는 말 진짜예요? 어머님이 우리 아빠 불러들인 거예요? 내 돈 뜯어가라고? 아니야, 지은아, 저 미친놈 말 듣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다 너희 엄마가 시킨 짓이라니까. 지은아, 똑똑히 봐. 저게 네가 그렇게 따르던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야. 20년 전 네 아빠 홀려서 우리 가정 파탄냈던 그년이 이제는 네 인생까지 망치려고 저 인간을 이용한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지은이의 시선이 저와 이미희와 그리고 김철수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인 저를 원망하고 이미희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지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더군요.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믿었다니.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 지옥 같은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오곤 하죠. 그날 밤 아수라장이 된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딸 지은이와 집으로 돌아오던 길. 차 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이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차가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고 그 여자가 엄마 원수인 줄도 모르고. 지은이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너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발들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지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던 그날처럼요. 우리는 밤을 꼬박 새우며 서로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판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미희의 삶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더군요. 박 원장은 가차 없었습니다. 제가 건넨 비자금 장부와 불륜 사진을 토대로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희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갈 곳 없어진 이미희는 아들 준기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기군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은이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전 이제 어머니가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이미희에게는 박 원장의 이혼 선언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었겠지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여자에게 자식의 외면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이었던 망령 김철수. 그 인간은 이미희에게 약속받았던 돈을 받지 못하자 미쳐 날뛰다가 결국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치장 안에서도 저에게 전화해 혜자야, 나 한 번만 살려줘라 라고 빌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린 순간이었죠. 준기군은 지은이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네가 겪은 고통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하지만 나 네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 뒤에 숨겨진 악연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죠. 지은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예정되었던 결혼식 날 지은이는 웨딩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고 저와 함께 바다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엄마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는 게 더 행복해. 그 말을 하는 지은이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란 게 대단한 승리가 아니더군요. 원수가 무너지는 걸 보는 통쾌함보다
내 소중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는 안도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미희는 지금 이름도 모르는 요양병원의 허름한 병실에서 우울증과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 화려했던 사모님은 죽고 껍데기만 남은 노파가 된 것이죠. 저는 다시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럽지 않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제 딸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20년 전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혹은 지독한 악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세요. 시간이 걸릴 뿐 정의는 반드시 당신의 편입니다. 저와 지은이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합니다. 그동안 제 투박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